자, 동화 2 사과 본문입니다. 홀스라고 하는 원작 소설을 읽고 보면 참 재밌을 것 같고요. 혹시 기회가 되는 학생들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바로 시작합니다. Dig harder, Stanley. 더 깊게 파라 라고 하고 있네요. dig는 동사이죠. 문장에서 동사가 시작되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명령문이겠죠. 그리고 여기 hard는 열심히 라는 부사이고 부사의 비교급이네요. 가끔 우리 학생들 중에 비교급이라고 하면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형용사도 비교급으로 만들 수 있지만 부사도 같이 비교급으로 만들 수 있죠. 방금 여기에는 열심히 라는 뜻의 부사, 그 부사의 비교급 harder, 더 열심히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참고로 이 hard가 형용사로 쓸 때는 단단한, 딱딱한 이런 뜻도 있고 또 어려운, 힘든 이런 뜻도 있죠. The harder you dig, the faster you'll finish.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비교급 구문이 나옵니다. 점점 더 뭐뭐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변화되는 부분과 여기 있는 뒤에 변화되는 부분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리고 이 더 비교급 구문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더의 정체를 가끔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더는 우리 정관사 더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문법책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있는 더는 영어 사전을 제대로 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부사 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adverb. 여러분들이 더가 어떻게 부사야 하겠지만 이 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들 중에 뭐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더 뭐뭐 할수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더가 있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전에 더가 부사로서의 뜻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좋은 사전인지 아닌지를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by that much 그만큼이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 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비교급을 일종의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점점 더 그만큼이나 더 열심히 네가 팔수록 더 빨리 너는 마치게 될 겁니다. 요 구조죠. 그리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요 순서로 배열하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주어 동사 부분이 생략되고 쓰이는 그 구문도 있죠. 예를 들어서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The more, the better. 빠를수록 더 좋다. The sooner, the better. 이런 식으로 뒤에 주어 동사가 없이도 쓸 수 있는 그런 구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의미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 있는 구문이죠. 네가 더 열심히 팔수록 너는 마칠 겁니다. 더 빨리 마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hard와 여기 있는 fast도 역시 형용사가 아닌 부사의 비교급이 들어간 거겠죠. 라고 미스터 서가 소리쳤습니다. 얘가 동사이고 얘는 주어입니다. 주어 동사 자리 바뀐 거를 우리가 도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왜 도치가 됐냐? 앞에 이 따옴표 붙어 있는 요 직접 화법의 요 문장이 어떻게 보면 소리친 내용이죠. 여기가 전체가 통째로 어떻게 보면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조를 위해서 목적어를 앞으로 보냈고 그래서 동사 주어가 자리가 바뀐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주어 동사를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바꾸지 않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Mr. Sir yelled 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대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Mr. Sir 대신에 he라고 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he yelled 라고 하는 주어 동사 순으로만 써야 됩니다. 대명사일 때는 절대 도치시키면 안 됩니다. Stanley Yelnat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any harder, 더 열심히 팔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any는 비교를 강조하는 부사로 쓰였죠. 조금 더. since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을 했네요. since 뒤에는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자, every single must이 주어이고 hurt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since 이하는 부사절이고 부사절 중에서도 EU 부사절이죠. 이 since를 대신해서 because라든지 또 다른 as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every가 붙으면 뒤에 단수 명사가 온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ingle muscle에서 muscle에 s가 안 붙었죠. 그러고 나서 hurt에 s가 붙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시제가 과거라는 걸 생각해야죠. 여기에 couldn't dig에서 시제가 과거 됐고 그래서 여기서 hurt도 전체 내용이 사건을 과거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거형은 hurt는 3단 변화가 똑같죠. hurt. 그래서 s 붙이면 안 됩니다. He was thirsty and hungry. 등위 접속사 and는 thirsty 형용사, hungry 형용사 2개 붙여주고 있네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했습니다. He wanted to go home. 집으로 가고 싶었죠. want라는 동사 뒤에는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to go는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때 home은
명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집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to를 붙이면 안 됩니다. 홈이 부사 뜻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Stanley's home은 for the next 18 month까지는 일단 꾸며주는 말이니까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스탠리의 집은 would be right here. 바로 여기일 겁니다. Camp Green Lake에서 장소를 나타낼 때 전치사 at을 썼네요. in을 써도 되고 on을 써도 되지만 굳이 at을 쓴 것은 이 뒤에 있는 요 장소를 어떤 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인간이 만드는 어떤 인공적인 구조물, 건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바로 이 곳일 겁니다. 하고 나서 이 곳이 어딘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콤마 찍고 뒤에 있는 내용은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동격의 콤마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right는 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 right이겠죠. 이 right도 역시 형용사 right도 있죠.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또 올바른 맞다, 뭐 틀리다 맞다 할 때 그 맞다, 옳다라는 뜻도 있고 또 심지어 명사 뜻도 있죠. 명사로 쓰였을 때는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방금 보다시피 영어 단어라는 것이 굉장히 활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품사로 활용이 되고 있고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배울 때는 한 단어 한 뜻만 기억하지 말고 이런저런 다른 뜻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캠프 그린 레이크는 참 끔찍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끔찍한 이름이었는지 이제 이유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It wasn't green. 그린하지도 않았고요. 레이크도 없었습니다. 자, 이름에 이렇게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린도 아니었고 레이크도 없었다. 그래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캠프 그린 레이크이겠죠? 그때 it은 대명사이겠습니다. 지시대명사. 여기 and는 당연히 등위 접속사이네요. 캠프 그린 레이크는 핫하면서도 full of sand였습니다. 이때 and도 역시 핫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full이라고 하는 형용사 두 개 붙여주고 있네요. 핫하면서도 모래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In fact, it wasn't even camp. 심지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캠프라고 하는 요 단어 이거조차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사실은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앞에서 있던 it을 똑같이 가리키는 거겠죠? 뭐 멀리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그린 레이크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even 심지어 뭐뭐조차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even이 가지고 있는 형용사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even이 형용사로 쓰이면 고른, 균일한 또는 평평한 이런 뜻도 있죠. 또 even number라고 할 때 짝수를 의미하는 그런 even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가 가지고 있는 이 뜻 중에 우리 비교급 1이 있고 이 비교급 앞에다가 even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로 써서 훨씬 이런 뜻을 쓰기도 하죠. 이 even을 대신해서 much라든지 still이라든지 far라든지 a lot이라든지 또는 way라든지 이런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뭐뭐하다. 심지어 캠프도 아니었습니다. It was a place, 장소였는데요. 나쁜 친구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뭔가 잘못한 친구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일을 시키는 그런 장소였나 봅니다. Then what was a good boy like Stanley doing here? 자, a good boy like Stanley까지가 통째로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스탠리 같은 착한 친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때 what은 의문사 what이겠죠. 관계대명사와 의문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종종 나오니까 여기서는 해석을 했을 때 무엇, 무슨 이란 뜻이니까 의문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ing 나왔으니까 정리하고 가야죠. ing는 보통 여러분 머릿속에는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 두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인 거니까 이럴 때는 현재 분사 ing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거는 캠프를 말하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끼어있는 이 like는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 like입니다. 우리 전치사 이 말고도 like 가지고 있는 뜻은 참 많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좋아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고 또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뭐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그 기호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쓰고 또 방금 얘기했던 여기 전치사도 있었었고 또 형용사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뭐뭐처럼 생긴 예를 들면 like mind 하면 뭐 비슷한 마음을 가진 걸 뜻하죠. 그리고 접속사 like도 있죠. 접속사로 쓰이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나중에 또 like가 나올 때마다 다시 구분해 봅시다. He was sent to the camp. 캠프에 보내졌네요. 자, 캠프에다 더를 붙인 이유는 알겠죠? 앞에서 언급됐던 구체적인 장소라서 더를 붙였고 그리고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대로 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보내어짐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수동태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he는 당연히 우리 친구 스탠리일 거고, 스탠리가 캠프로 보내졌는데 왜 보내졌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For stealing, 훔친 것으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에 전치사 for가 나왔고 전치사 바로 뒤에 있는 ing니까 동명사 ing이겠습니다. 뭘 훔쳤냐? 운동화 한 켤레를 훔쳤답니다. 여기 스니커에다가 s가 붙어 있는 이유는 운동화가 보통 한 짝만 있지는 않죠. 보통 이렇게 세트로 짝을 이루니까 이런 짝을 이루는 명사들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세는 명사가 별도로 필요한데 이런 페어 같은 것들이 단위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발 한 개라고 하지 않고 신발 한 쌍 또는 신발 한 켤레, 신발 한 짝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이런 단위 명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a pair of라고 하는 쓰는 그리고 그 뒤에 명사가 따라오는데 이 명사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예들이 많죠. 방금 여기는 운동화였지만 운동화 말고도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어폰이라고 하는 것도 양쪽 왼쪽 오른쪽 양쪽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어폰즈 해서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바지도 역시 다리를 놓는 곳이 두 개라서 그런지 팬츠, 트라우저즈 s 붙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양말 같은 것도 양쪽 신어야 되니까 socks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a pair of 다음에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스탠리는 didn't really steal, 진짜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를 정말로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왔죠. He was just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었을 뿐입니다. 참 재수 없었다는 얘기죠. 자, 눈여겨보니까 여기에 전치사 in이 보이고 여기는 전치사 at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여기는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자, 장소 앞에 올 수 있는 전치사가 in 말고도 on도 있고 뭐 at도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간을 의미할 때 쓰이는 전치사도 at 말고도 on도 있고 in도 있고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in 쓴 이유 그리고 at 쓴 이유를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소 중에서 in을 쓰게 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장소가 밑에 조그맣게 설명된 것처럼 공간을 의미하거나 또는 그 입체적인 공간 그러면서도 또 어떤 안쪽을 의미할 때 그때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리고 넓은 장소를 의미할 때도 in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in이라고 쓰는 게 어울리는 거고 반면 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 at을 쓰는 경우는 on과 in과 달리 좀 짧은 시간을 의미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시각 보통 왜 하루보다 더 짧은 단위를 우리가 보통 시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시각 3시, 4시 할 때 그 시각 이럴 때도 전치사 at을 씁니다. One day, 어느 날 He was walking home. 걸어가고 있었죠. 역시 여기에 있던 home도 집으로 라는 뜻의 부사이겠죠. 그리고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ing도 진행형으로 쓰인 거니까 역시 현재 분사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현재 분사 ing 붙인 거를 현재 분사라고 하고 뭐 ed 같이 붙어 있는 이런 거를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현재 과거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시제 개념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에다 ing 붙인 거를 현재 분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그냥 모양을 그렇게 ing 모양으로 된 거를 그냥 부르기로 약속한 거지 이것이 현재 시제에 쓰는 것 또는 과거 시제에 쓰는 거 그거 아닙니다. 위에 같은 경우도 was working이니까 과거 진행형 시제죠. 근데 여기에 현재 분사가 들어가니까 이거 과거 분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라고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봐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개념은 이 시제의 개념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자, 지금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다 보니까 이 앞머리에 이 one day, 뭐 suddenly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 여기도 콤마 찍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영어 문장 성분에서는 modifier 꾸며주는 말들이죠. 부사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문장 끝에 놓으면 어떨까요? He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one day. A pair of old sneakers fell from the sky suddenly. 아니면 여기 갑자기 동사 앞에 suddenly fell 이렇게 한다든지 물론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써도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앞으로 옮겨놓은 이유는 이런 정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디파이어는 상대적으로 위치 이동이 좀 자유로운데 그 모디파이어 중에서도 정보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 좀 구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또 말하는 사람이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보들일 경우에 앞쪽에 위치시키려고 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뒤쪽에 위치시키려고 한다. 그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배열할 때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머리로 나왔다는 얘기는 강조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덜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해를 갖지 않길 바랍니다. A pair of old sneaker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네요. fell, 자동사죠? 뭐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 fall의 과거형이 fell이고 과거 분사형은 그렇죠. fallen이죠. 이런 기본적인 3단 변화를 잘 몰라서 가끔 이제 문법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길 바랍니다. The sneakers hit him on the head. 여기 있는 hit도 역시 3단 변화는 hit A형이죠. 모양이 딱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거 시제로 쓰여서 hit 그를 쳤습니다. 어디를 쳤냐면 on the head, 머리를 쳤네요. 자, 여기에 접속사 on 들어가는 경우는 접촉의 의미를 살짝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혔다라는 얘기는 쳤다는 얘기는 어쨌든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on이고, 그리고 여기에 정관사 더가 들어간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스탠리의 머리를 쳤으니까 구체적인 특정한 머리이죠. 그래서 이런 신체 부위를 나타낼 때는 주로 정관사 더와 함께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He started running. 달리기 시작했네요. start가 동사이고 동사 뒤에 있는 ing는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ing 동명사입니다. 달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running을 to run이라는 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고 이 start라는 동사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이때 만약에 to 부정사로 바꾸게 된다면 이 부정사의 용법은 명사적 용법이겠죠. 자, 뭘 가지고 달렸냐? With the sneaker 가지고 달렸대요. 그러고 나서 부정사가 또 나왔네요. 아빠한테 말하기 위해니까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겠고,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간접 목적어라고 뭐뭐뭐뭐를 말하는 거니까 직접 목적어이죠. 직접 목적어에 되어 있는 이 what의 이름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이때 의문사, 자신한테 일어났던 일을 아빠한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몇 분 뒤에 경찰관이 멈췄습니다. 스탠리를. 자, 이때 stop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당연히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타동사겠죠. 누구누구를 멈춰 세우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스스로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방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 동사들이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자타동 양용 동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자동사의 뜻으로 볼지 타동사의 뜻으로 볼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the police라고 했는데 이때 the police는 경찰관 한 명이 아니죠. 경찰관 집단을 얘기하는 집합명사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한 명을 굳이 얘기하려고 한다면 police 뒤에 officer라고 붙이면 되겠죠. 예전에는 policeman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었는데 남녀 그 성별을 고정관념을 씌워준다 그래서 요즘에는 police officer라는 약간 좀 중성적인 느낌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경찰관들이 스탠리를 세웠고요. and 등기 접속사. 그러면 뒤에 ask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stopped라는 1번 동사, asked라는 2번 동사 두 개를 붙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경찰관이 스탠리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스탠리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여기 힘도 간접 목적어 그에게 왜 달리고 있었는지를 직접 목적어. 그렇다면 이때 y는 의문사, 주어 동사 하면 여러분들은 간접 의문문법을 기억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경찰관이 이 스탠리한테 직접 화법으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너 왜 뛰고 있니?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why 주어도 달라져야 되겠고 시제도 달라져야 되겠죠? Why are you running? 하고 물음표 붙이고 따옴표까지 하게 되면 이런 게 직접 화법입니다. 그 순간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 이런 걸 직접 화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이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간접 화법입니다. 그가 왜 뛰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면 간접 화법. 너 왜 뛰고 있니? 이거는 직접 화법입니다.
시제도 고려해야 되겠고 주어가 누군지도 고려해야 돼서 고칠 게 많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ing는 진행형 ing니까 현재 분사 ing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스탠리한테는 참 불행하게도, 그 운동화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인 클라이드 거였답니다. 이 유명한 야구 선수, 이거는 동격의 아까도 나왔던 그 콤마죠. 자, 이 사람한테 속해 있는 거였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 사람 거라는 얘기죠. 이 사람의 물건이었다. 라는 건데. That's why Stanley ended up. 자, 여기에 why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네요. 자, why는 의문사 why도 있겠고, 관계부사 why도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해석할 때 왜 어쩌고저쩌고로 해석됐다면 의문사일 텐데, 방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스탠리가 결국 캠프 그린 레이크에 가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관계부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라면 관계사인데 관계사 앞에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생략된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죠. why 하면 생각나는 선행사가 있죠. 하나밖에 없죠. The reason why. 이 the reason why를 쓰면 참 좋겠지만 영어에서 이런 선행사, 일반적인 선행사는 흔히 생략하고 쓰죠. 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the way, how에서 이 how도 관계부사인데 이때 the way를 무조건 생략하고 써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the reason why를 너무 이게 익숙한 표현이다 보니까 잘 쓰지 않고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탠리가 end up 했다는 얘기는 마침내 뭐뭐가 되다, 결국 뭐뭐가 되다, 결국 이 캠프 그린 레이크에 오게 된 그런 이유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up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 up입니다. at이 전치사이죠. 전치사라는 것은 바로 뒤에 명사가 있을 때 그런 걸 전치사라고 하고 up은 전치사가 아닌 이유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뭐뭐가 되다, 마침내 이 캠프 그린 레이크에 오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스탠리는 was assigned, 배정을 되었네요. assign 하면 뭐뭐를 배정하다, 배치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assignment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숙제, 과제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숙제, 과제의 뜻은 선생님이 학생한테 배정하고 배치하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와, 이런 것이 assignment이죠. 또 homework는 좀 쉬운 말이고, 그래서 assign이라는 말이 배정하다, 배치하다라는 뜻이 되고, 스탠리는 배정되었습니다. 그룹 D에 배정이 되었네요. 그 캠프에서. 당연히 여기에 누구에 의해서 배치가 되었는지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대부분의 수동태 문장에서는 이런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이죠. 굳이 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배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써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이 문장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썼을 텐데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There were 6 other boys. 6명의 다른 친구들이 더 있었네요. 자, 그러면 스탠리를 포함하니까 총 7명이 되겠죠. 스탠리의 그룹 속에는 6명의 다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there were라고 하는 말 써서 우리가 도치구문을 만들었는데 6 other boys가 주어이고 were가 동사인 겁니다. 도치구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고 6 other boys were in Stanley's group.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겠죠. 자, 그런데 6명의 다른 소년들이라는 말이 문 뒤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문장에서 이 새로운 정보인 거죠. 6명의 다른 소년들. 새로운 정보이면, 신선한 정보이면 되도록 뒤쪽에 두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 뒤에 나오기보다는 약간이라도 위치를 뒤쪽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 there is, there are 구문을 빌려온 겁니다. They all had cool names. 아주 멋진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네요. 걔네들 모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친구들입니다. 예를 들면 X-ray라든지 zigzag라든지 zero라든지 이런 것 같은, 역시 이때 like도 전치사이겠죠. 이때 like를 다른 말로 굳이 바꾼다면 such as로 바꿀 수도 있겠죠. 물론 이 like랑 such as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뒤에 있는 명사들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를 가지고 뜻을 구분하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말로는 비슷합니다. 뭐뭐와 같은. 각 소년은 each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오죠. 그리고 얘는 단수 취급합니다. every도 마찬가지죠. every 다음에도 단수 명사가 오고 단수 취급하죠. 각 소년은 had to dig, 파야만 했습니다. have to는 must 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must의 과거형이 별도로 없어서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를 빌려온 겁니다.
원호를 파야만 했었네요. everyday, 매일매일. 구멍 하나를 파야만 했습니다. 이 everyday는 당연히 부사입니다. 가끔 우리 친구들 중에 everyday를 붙여 쓴 것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everyday를 붙여 쓰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랑 같이 쓰이게 되죠. 매일매일 하는 뭐 어떤 것 이런 걸 뜻할 때 everyday stuff, everyday English, everyday books, everyday clothes 이런 말로 쓰는 겁니다. It had to be about 150cm deep, 150cm wide. 자, 여기 가운데 150cm, 150cm 이런 거니 이제 수량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뒤에 있는 이런 형용사를 수량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이 수량 형용사 앞에는 당연히 측정 단위가 앞에 나오겠죠. 특이하게도 보통 명사 있으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전치 수식을 하는데, 이런 수와 양을 나타내는 단위를 언급할 때는 그 수량 형용사가 뒤쪽에서 앞에 있는 이 숫자를 꾸며줍니다. 여러분 뭐 나이가 10살이다 그럴 때 10 years old라고 붙이죠. 이때 old도 역시 앞에 있는 수량, old가 수량 형용사니까 수나 양을 나타내는 이 측정 수치 바로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and는 역시 이 덩어리를 붙여주는 거겠죠. 깊이가 150cm 그리고 폭이 150cm 인 것이어야 합니다. 역시 had to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갔네요. 이때 it은 구멍이겠죠. 얘네들이 파야 되는 그 구멍은. 그리고 여기 about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대략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about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 중에 전치사 about도 있죠. 전치사는 뭐뭐에 관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부사로 쓰였을 때는 약, 대략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품사가 다르다는 거 구분하시고요. Mr. Sir said 말했습니다. You're digging to build character. 너희들은 파고 있는 중입니다. 파고 있는 중이다. 자, 역시 진행형에서 쓰인 ing니까 현재 분사 ing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사 나왔네요. 캐릭터를 쌓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는 뭐 인격이나 성격이나 성질이나 이런 걸 뜻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멍을 파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부정사 나왔습니다. 더 비교급 또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더는 정관사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부사 더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이나 by that much. 더 많이 스탠리가 팔수록 the stronger he became. 더 강해졌습니다. 주어 동사까지 왔고, 이때 he는 당연히 스탠리이죠. 같은 말 두 번 안 씁니다. 영어에서는. 스탠리가 더 깊이 팔수록 더 튼튼해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자, 여기 더 비교급 주어 동사를 쓸 때 이 더 비교급 요 부분이 주격 보호로 쓰일 때, 그럴 때는 그냥 이 덩어리만 옮기면 되는데 이 덩어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e more books he reads,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급은 여기 있는 여기까지가 통째로 되는 거죠. 자, 다른 예로 the more he reads books.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이때는 더 more가 비교급이 연결되는 덩어리입니다. 여기서는 더 많이라는 부사가 온 것이고, 여기서는 더 많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온 거죠.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더 많은 책을 그가 읽을수록, 여기서는 그가 책을 더 많이 읽을수록. 자, 부사일 때는, 그리고 부사의 비교급일 때는 이 부사 덩어리만 앞으로 오면 되지만,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비교급일 때는 명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앞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 모양도 달라지지만 해석도 달라진다. 그래서 어느 덩어리까지를 앞으로 옮겨야 될지, 이걸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비교급으로 바뀌기 전 문장, As Stanley dug more, he became stronger 에서 어디까지가 비교급이 연결되는 자리인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격보호일 때 주격보호 통째로 옮기면 된다. 그리고 여기처럼 부사일 때 부사는 통째로 옮기면 된다. 방금 여기에 이 more는 부사인 거고, he became stronger 에서는 주격보호이죠. 주격보호는 통째로 앞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It took less time to finish his whole each day. 이 문장이 아주 참 논란이 많고 재미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지금 이 내신 콘서트라는 책에서는 이 it을 비인칭 주어라고 봤습니다. 비인칭 주어는 날씨, 시간, 온도, 거리, 명암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해석되지 않는 그런 it이고, 얘를 비인칭 주어로 본 이유는 뭐 해석 안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뒤에 어떤 시간 개념이 나오니까 비인칭 주어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 to finish는 부정사이고 부정사 중에서 부사적 용법이겠습니다. 구멍을
맞히는데 더 적은 시간이 걸렸다. 구멍을 맞추기 위해 좀 더 적은 시간이 걸렸다. 자, 한편으로 또 논란이 되는 거는 이때 it을 비인칭 주어로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가주어 it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영어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저런 자료 다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가주어조로 보는 이유는 뒤에 있는 to finish를 진주어로 봐서 자, 그러면 그의 구멍을 맞히는 것이 took less time, 더 적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또 진주어처럼 쓰였겠죠. 선생님 생각에는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고 선생님은 살짝 마음은 이쪽으로 가긴 합니다. 가주어, 이 진주어. 그리고 실제로 이 take라고 하는 동사는 주어 자리에 뭐 사람도 올 수 있고 사물도 올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가야지 되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로 옮겨보세요. To finish his hole each day took less time. 말 되죠? 그리고 그렇게 구멍을 맞히는 것은 더 적은 시간을 소요했다. 충분히 말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 가운데 목적어 같은 걸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이런 그 논쟁을 하는 것은 뭐 학자들도 아직 논쟁을 끝내지 못한 부분이니까 우리 중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죠. 영어에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이런 표현들이 있고 it을 쓰고 뒤에 to 부정사를 쓰고 하는 이런 구문이 있고 이 구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는 알면 되지. 이게 무슨 비인칭 주어가 이고 뭐 가주어 이거 어떤 게 진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사실상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석만 제대로 합시다. 더 적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 less는 little의 비교급이죠. little의 비교급이 less이고 최상급이 least입니다. 더 적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멍을 맞히는데 each day, 매일매일, every day 하고 뭐 비슷한 말이죠. 날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시간이 점점 더 적게 걸렸습니다. 구멍 파는 기술이 노하우가 생겨나 봅니다. 두 번째 주에서 자, 접속사 as 나왔고 스탠리가 구멍을 맞추고 있었을 때 자, 여기에 과거 진행형 시였습니다. He saw 여기는 또 과거 시제를 썼네요. 과거 진행과 과거가 지금 한 문장 속에 함께 들어있죠.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어떤 게 조금 더 빠를까요? 그렇죠. 과거 진행이 먼저이죠. 어떤 것을 구멍을 파는 것을 마치고 있었는데 일단 그때 어떤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진행이 과거보다는 약간 더 빠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ing는 당연히 진행형 시제로 쓰인 거니까 현재 분사 ing겠습니다. 역시 he는 스탠리이겠죠? 보다시피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쓰지 않으려고 지극히 애를 쓰기 때문이죠.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반짝이는 뭔가입니다. 역시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후치수식이라고 하고 특히 이런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들 또는 one으로 끝나는 명사들 someone 같은 거 그런 것도 역시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후치수식을 합니다. 진흙 속에서 흙 속에서 반짝이는 뭔가를 봤습니다. 스탠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빨리 뛰었습니다. 이때 fast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이겠죠. 부사의 비교급입니다. 자, bit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 보죠. bit는 현재 시제로 쓰였을 때 bit, 과거 시제로 쓰였을 때 bit, 그리고 과거 완료로 쓰였을 때는 bit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랑 과거랑 모양이 똑같아서 이걸 A, B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를 구분하면 될 텐데 스탠리의 심장은 단수이죠. 단수인데 S를 안 붙였다는 얘기는 시제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He heard that 접속사. 자, 이 that 이하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중에서도 목적어 자리죠. heard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이 that 이하가 통째로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뭐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절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that 그리고 이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하는데 자,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는데 이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문어체에서는 잘 생략하지 않고 구어체에서는 흔히 생략하고 이렇게 씁니다. 지금 여기는 글자를 썼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놓은 거겠죠. anyone 실제적인 주어이고 그 anyone이 어떤 anyone이냐면 found something interesting 까지가 통째로 앞에 있는 anyone을 꾸며주고 있죠. 이때 who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 일종의 절인데 절 중에서도 우리는 이거를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사절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얘가 형용사절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이 anyon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생략할 수 없고 또 that으로 바꿀 수 있죠. 역시 이 interesting이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후치수식. 자, 뭔가 재밌는 걸 발견한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누구든지 would be given으로 수동태로 쓰고 있네요. 그냥 receive, 받았다라는 의미로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죠.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The day of, 그 날을 off 하게끔 합니다. 하루를 쉬게 해준다는 얘기죠. 다음 문장입니다. He carefully picked up the shiny object. 그 반짝이는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는 앞에서 언급됐던 구체적인 대상이니까 더를 붙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라는 이런 부사들은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덩어리죠. 그리고 pick이라고 하는 것과 up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pick은 그냥 줍다이고 pickup은 위로 주어 든 건데 그 up의 의미가 포함된 건데 이때 up은 전치사가 아니라 그렇죠. 부사업입니다. 이게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헷갈리면 자리를 한번 딴 데로 옮겨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이 picked the shiny object up 가능하죠? 또 없애버려도 문장상, 문법상 문제가 없죠?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헷갈리면 자리를 바꿔보거나 아니면 없애보거나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picked라는 동사와 brush라는 동사 두 개를 과거형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brush는 뭐 솔질하고 빗질하는 거니까 솔질하고 빗질해서 뭐 털다라는 뜻이 있고 여기 off가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얘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뒤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He brushed the dirt off. 가능하죠. 그리고 없어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부사입니다. 이때 부사 off는 뭔가 떨쳐내는 거, 뭔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뜻할 때 off입니다. 왜 우리 그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할 때 take off를 쓰죠? 또 옷을 벗다 할 때도 그때도 take off를 쓰죠? off는 뭔가 접촉했던 것이 떨어지는 것을 뜻할 때 off라고 하는 걸 씁니다. It was a small gold tube. 그것은 얘가 주어 들었다고 하는 그 반짝이는 그 물체. 이것은 대명사 작은 금으로 된 tube였습니다. 통이었습니다. But it couldn't be real gold. 진짜 금일 리가 없었습니다. 여기 couldn't be, cannot. 조동사 cannot이 있는데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강한 부정 추측이죠. 요거의 반대말 반드시 뭐뭐이다. 즉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은 must입니다. must가 의무의 뜻 말고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 말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요거의 반대말은 뭐뭐일 리가 없다. 절대 아니다 라는 can't. 과거형으로 써서 couldn't입니다. 진짜 금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it was too light. 이때 it은 앞에 있는 이 it과 같겠죠? 그것은 너무 가벼워서. light는 가벼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since 이하는 당연히 부사절이겠죠? 부사절 중에서도 EU 부사절입니다. There were two letters. 글자 두 개가 있었네요. KB라는 콤마는 역시 동격입니다. 그리고 at the bottom of the tube. 그 튜브의 바닥에 역시 at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쓴 이유는 이 bottom을 장소 중에서도 선생님 생각에는 on을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at 이 다음에 이 장소는 어떤 점, 지점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at를 쓴 겁니다. What did KB stand for? KB는 뭘 뜻하나요? stand for가 나타내다, 상징하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KB가 무슨 약자처럼 보일 테니까 이 KB는 뭘 나타낼까요? 무슨 사람 이름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를 나타낼까요? 여기 있는 did는 조동사 did이겠죠? 조동사로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야죠. 그래서 stand가 됐습니다. 스탠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beat 역시 과거형이겠죠. even faster 훨씬 더 빨리, 심지어 더 빨리.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었죠? 이 비교급 앞에 있는 이 even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용도이고 much, far, still, a lot, 뭐 way까지 하나 추가합시다. way까지 합쳐서 마음껏 바꿔놓을 수 있는 비교급 강조 구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화 2 4과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은 더 비교 구문이죠. 더 비교 주어 동사, 더 비교 주어 동사. 물론 주어 동사가 생략되는 구문도 있긴 합니다. 그 구문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 전치사도 다양하게 나왔고 또 부정사도 나왔고 조동사도 나왔고 ing 구분하는 것도 나왔고 또 의문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나왔고 다양한 문법들이 섞여 있는 문법의 보물창고와 같은 단원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